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갑작스레 무릎 수술을 하셔서 부모님과 함께 병문안을 갔습니다. 대부분은 할머니께서 병간호를 하시긴 했지만 엄마도 내내 병실을 지키며 병간호를 돕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할머니 혼자는 무리였으니까요. 그날도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아빠가 미안한 표정으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주말인데 당신은 집에서 쉬지 그래. 당신이 있어봤자 어머님 아버님 불편하다고 하실걸. 그리고 당신 내내 일하다가 주말에는 좀 쉬어야 하는데 병간호까지 하다가 당신도 병나면 어쩌려고 그래. 당신은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괜찮으니까 당신은 병원 들렀다가 유리랑 같이 집에 들어가. 친부모도 아니고 시부모 병간호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 진짜 괜찮아. 이게 참 신기한 게 그동안 시부모님이 힘들게 하셨으면 나도 하기 싫고 그랬을 텐데 워낙 잘해주셨잖아. 그래서 그런지 난 힘든 것도 모르겠어. 전에 우리 맞벌이 할 때 두 분이 민석이 유리 키워주시느라 얼마나 고생을 하셨어. 그래서 무릎이 안 좋아지신 게 아닌가 싶어서 내 마음도 안 좋네. 엄마는 마음이 많이 약한 분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를 항상 안쓰럽게 생각했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평일에 병간호를 도울 수 없는 아빠가 많이 미안해했지만 엄마는 거의 하루 종일 할머니와 함께 병실을 지켰습니다. 잠시 후 병실에 도착을 했더니 작은 아빠와 작은 엄마가 와 있었고 엄마가 반가운 표정으로 인사를 했어요. 동서랑 서방님 오셨어요? 네, 형수님. 요즘 병간호 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요. 어머님이 다 하시고 저는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걸요. 엄마가 쑥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내젓고 있었는데요. 할머니가 나서서 엄마를 칭찬했습니다. 하는 게 없긴 왜 없어. 유리애미 없었으면 혼자 어떻게 했을까 싶다니까. 우리가 맏며느리 복은 있어. 어머님 아버님께서 유리 민석이 다 봐주셨는데 형님이 그 정도는 하셔야죠. 덕담이 오가고 있던 찰나에 작은엄마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는데요. 평소 말을 얄밉게 하는 작은엄마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에 가족 모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입을 닫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치가 없는 작은엄마가 다시 입을 열어 자랑을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우리 상민이가 반에서 3등을 했지 뭐예요. 3등을 했다고? 아주 잘했구나. 그럼요. 머리가 아주 타고난 것 같아요. 근데 민석이는 아직까지 공부도 안 하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작은 엄마가 제 동생 이야기를 꺼내자 엄마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우리 민석이는 공부에는 영 재능이 없나 봐. 그치만 공부가 전부는 아니잖아. 학생한테 공부가 전부가 아니면 뭐가 전부인데요? 그나마 유리는 간신히 인서울대학 들어가기로 됐는데 그러다 민석이는 대학 못 가면 어쩌려고 그래요? 공부를 억지로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다른 길을 찾아보던지 해야지 뭐. 엄마가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작은 엄마가 다시 떠들어댔습니다. 제가 요즘 입시 때문에 공부를 좀 해보니 자식은 엄마 머리를 그대로 닮는다고 하더라고요. 민석이가 공부 못하는 게 형님 머리 닮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작은 엄마, 저는 공부를 못한 편도 아니었는데 그건 틀린 말 같네요. 그리고 둘 다 아직 고1인데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하는 거죠. 지켜보긴 뭘 지켜봐. 고1이면 이미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지. 고1 성적이 고3 때까지 가는 거 몰라서 그래? 글쎄요.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평소 우리 엄마를 대놓고 무시하는 작은엄마가 싫었기에 제가 정색한 채 작은엄마에게 말했는데요. 할머니 또한 작은엄마를 나무랐습니다. 유리 말이 맞다. 우리 민석이가 머리가 보통 좋은 게 아닌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둘째 넌 입방정 떨지 말고 조용히 있어. 네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법인데 말 함부로 하다가 그대로 돌려받는 거야. 할머니가 작은엄마에게 일침을 가했고 작은엄마가 입을 삐죽인 채 서 있었는데요. 할머니가 화제를 전환하듯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나저나 이번 달 말에 니들 할머니 제사인데 우리가 이러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태산이다. 어머님, 그렇잖아도 그 말씀 드릴까 했는데 제사는 제가 준비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맞으니까 제사를 가져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첫째 니들이 제사를 가지고 가겠다고? 예, 아버님 건강도 그렇고 우리가 가져오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우리는 그냥 절에 모실까 고민했거든.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요즘 제사 없애는 집도 많잖아요. 그거 다 미신이라니까요. 작은 엄마가 신난 표정으로 외치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할머니께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라도 제가 차릴게요. 두 분이 저를 많이 예뻐해 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해서 제 마음이 편치 않아서요. 나도 그렇긴 한데 괜히 니들한테 짐이 될까봐 그렇지. 제가 하는 데까지 해보고 정 안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냥 두 분이 좋아하던 음식으로만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미신이라고는 하지만 혹시 오셨다가 서운해하실 생각하면 마음 한켠이 안 좋고 그래서요. 하긴 어머님 아버님께서 첫째 너를 참 예뻐하긴 하셨지. 그럼 막 복잡하게 할 거 없이 그냥 간단하게 차려라.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며 엄마가 할머니를 안심시키고 있었는데요. 옆에 서 있던 작은엄마 표정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주말 아침 병원에 가지고 갈 반찬을 만들기 위해 엄마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작은엄마가 서 있는 모습에 제가 미간을 살짝 찌푸린 채 문을 열었는데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작은엄마가 물었습니다. 엄마 집에 계시니? 네, 지금 병원에 가지고 갈 반찬하고 계세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작은엄마가 주방으로 들어갔는데요. 음식을 하고 있던 엄마에게 불만스레 말했습니다. 형님, 뭘 그렇게 지극정성이신 거예요? 동서 왔어? 근데 그게 무슨 말이야? 지극정성이라니.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아니, 시부모님이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느냐 말인 거죠. 수술하시고 나서 잘 드셔야 하니까 준비하는 건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래야 회복도 빠르실 테고 어머님도 병간호하느라 지금 고생이 말이 아니셔. 그러니 식사라도 잘 드셔야 할 거 아니야. 형님, 혹시 천사병 그런 거 걸린 거 아니에요? 천사병? 그게 뭔데? 아니, 매사 착한 척 하느라 고생이 많잖아요.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뭘 그렇게 착한 척 하려고 애쓰냔 말이에요. 역시나 작은 엄마 입에서 막말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고,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놀라서 작은 엄마를 나무랐습니다. 동서, 유리도 있는데 말 조심해. 착한 척이라니. 친부모님도 아닌데 병간호에다가 반찬까지 대령하는 모습이 좀 이상해서 그렇죠. 대부분의 며느리들은 시금치에 시자도 싫어한다고 하던데 형님 행동은 진짜 이상하기만 하잖아요. 누가 알면 시댁이 엄청 부자라 유산 받으려고 하는 사람 같아 보이거든요. 동서, 가족끼리 힘들 때 서로서로 돕고 살면 좋은 거 아니겠어? 동서처럼 살면 정 떨어져서 어디 살겠어? 엄마가 작심 발언을 하자 작은 엄마가 불만스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를 왜 형님이 가지고 온다고 난리예요. 어머님이 절에 모신다고 하는데 그냥 모시면 되잖아요. 거기서 왜 굳이 형님이 지낸다고 하냔 말이에요. 내 마음이 불편해서 하는 거라고 말했잖아. 형님 때문에 저까지 곤란해졌으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동서가 곤란해지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형님이 제사 지내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와서 돕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곤란해진 거잖아요. 아, 그것 때문이라면 우리 식구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유리도 대학생이고 유리 아빠도 있으니까 동서가 도울 것도 없어. 그리고 음식도 간단하게 차릴 거고 말이야. 근데 참 신기하네. 뭐가 신기하다는 거예요? 아니, 동서 원래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 시댁에서 제사 지낼 때도 몇 번 참석도 안 했고 말이야.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 저도 그러고 싶은데 우리 그이가 뭐라고 하잖아요. 서방님이 뭐라고 했는데? 아니, 시댁 일에 너무 신경 안 쓴다면서 형님 제사 음식 준비할 때 같이 하라잖아요. 그렇게 그냥 절에 맡겼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절에 맡긴다고 형님이 다시 말해봐요. 작은 엄마가 엄마 손까지 붙들고 부탁조로 말을 했지만 엄마가 다시 말했습니다. 서방님 때문이라면 걱정할 거 없어. 유리 아빠 보고 집 복잡해서 우리끼리 할 거니까
오지 말라고 시킬 테니까. 아, 그 방법이 있었구나. 그럼 형님이 잘 말해주실 거죠? 알았어. 내가 잘 말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말이 끝나자마자 작은엄마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그때 마침 방에서 나오던 동생과 마주쳤고 작은엄마가 마치 걱정이 된다는 듯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민서가, 넌 여전히 공부 안 한다면서?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어쩌려고 그러니? 앞으로 우리 상민이는 좋은 대학 나와서 떵떵거리고 살 텐데 넌 대학도 못 가고 그러고 살면 나중에 엄청 후회할걸? 물론 네가 지금부터 공부하더라도 우리 상민이 발 뒤꿈치도 못 따라오겠지만 그래도 저기 있는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도 가야 하지 않겠니? 네 엄마가 말은 안 하지만 너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걸? 동서, 남의 아들 붙잡고 뭐 하는 거야? 내 자식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동서는 상민이나 잘 키울 생각해. 아니, 저는 형님 인생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그렇죠. 그렇게 착하게 사는데도 아들은 공부도 지지리 못하고 저러는 거 보면 그 인과응보? 그런 것도 없는 거 아닌가 싶네요. 동서, 할 말 끝났으면 그만 가봐. 이래서 제사 그까짓 거 지내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니까요. 개뿔 조상이 도와주긴 뭘 도와주겠어요. 혹시 형님도 조상이 도와줄 거라는 생각으로 제사 지낸다고 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사 잘 지내야 조상 덕 본다는 그런 말이요. 그런 생각으로 제사 지낸다고 하는 거라면 그거 다 미신이니까 일찌감치 꿈 깨셔야겠네요. 아들이 공부도 안 하고 저러고 있는데 그런 게 뭔 도움이 되겠어요. 우리 상민이는 의대 갈 건데 민석이 너는 대학도 못 나오면 어쩐다니. 작은엄마가 비웃듯 동생에게 말했는데요. 동생 또한 지지 않고 작은엄마에게 대꾸했어요. 아직 대학 합격한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대학 합격하고 그런 말 하시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 뭐? 너 지금 우리 상민이가 의대 못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 글쎄요. 아직 고1인데 더 지켜봐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라며 동생이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작은엄마가 동생을 노려보며 씩씩대다가 집을 나섰습니다. 그 뒤 제삿날이 돼서 우리 집에서 제사를 지냈지만 아빠가 작은아빠에게 오지 말라고 당부를 했기에 우리 가족끼리만 간단하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난 뒤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동생이 조용히 입을 뗐어요. 사실 난 작은엄마 오면 나가 있으려고 했어. 작은엄마는 말을 진짜 함부로 하는 것 같아. 그렇긴 하지. 작은엄마는 막말대회 나가면 1등도 할 거야. 상민이가 공부 잘하는 건 알겠는데 그 의대 이야기를 어찌나 입에 달고 사는지 아주 지겹다니까. 그러다 의대에 못 가면 어쩌려고 저러는 건지 모르겠어. 그리고 저렇게 말하고 다니면 상민이 입장에서는 엄청 스트레스 받을 건데 심해도 너무 심한 것 같아. 아무래도 상민이가 엄마를 잘못 만난 것 같아. 내 동생 민석이는 엄마 잘 만나서 아주 속 편하게 잘 살고 있잖아. 민석이가 작은엄마 아들로 태어났음 꽤나 볼만했을 거야. 근데 넌 작은엄마한테 그런 소리나 듣고 자존심도 안 상하냐? 제가 장난스레 말하고 있자 동생이 입을 삐죽이며 대꾸했어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너 공부 제대로 해본 적 한 번도 없잖아. 나 같았으면 작은엄마 보란듯이 공부해서 상민이보다 좋은 대학 가서 작은엄마 코를 아주 납작하게 해줬을 거야. 그럼 작은엄마가 더 이상 엄마 머리 나쁘다고 무시하지도 않을 거 아니야. 뭐?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설마 작은엄마가 엄마 보고 머리 나쁘다는 말까지 했어? 자식은 엄마 머리 닮는다나 뭐래나 그러면서 네가 공부 못하는 게 엄마 머리를 닮아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 그 얘기 듣는데 난 피가 거꾸로 솟던데 넌 아무렇지도 않은가 봐. 제가 동생을 대놓고 나무라자 동생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동생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비장해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드디어 찾은 듯한 모습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갑자기 동생이 제대로 공부를 해보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 뒤 정말로 정신을 차린 모양인지 열심히 공부를 했고 제가 틈틈이 수학 과외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이과 출신이라 수학만큼은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공부를 가르쳐주다 보니 생각보다 잘 따라와서 많이 놀란 채 어느 날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민석이 말이야. 수학을 곧잘 따라오더라고. 이번 기말고사에서 수학 성적 꽤 올랐어. 그래? 너도 수학은 잘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다른 과목도 성적이 잘 나와야 포기하지 않고 할 텐데 걱정이다.
걱정하지 마. 내가 보니까 포기하진 않을 것 같아. 이게 다 작은엄마 덕분이니까 앞으로 작은엄마한테 잘해야겠어. 설마 작은엄마가 엄마 보고 머리 나쁘다고 했다고 저러는 거야? 어, 그날 얘기 듣고 충격을 받긴 했던 모양이야.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 민석이가 뭐 하나에 빠지면 완전 집중하잖아. 계기가 좀 그렇긴 한데 공부할 이유를 찾은 것 같아. 수학 성적이 저렇게 오르기 절대 쉽지 않거든. 사실 저도 동생을 가르쳐 주면서 잘 따라오는 모습에 많이 놀라고 있었거든요. 그 뒤에도 동생은 열심히 공부했고 할아버지 건강도 많이 좋아져 갔습니다. 거기다 아빠가 임원으로 승진을 해서 가족들과 식사를 했는데 할머니가 기쁨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다 유리애미가 착하게 살아서 그런 거야.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한 게 없긴 왜 없어. 집에서 내주도 잘하고 우리한테도 좀 잘했니?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니들이 제사를 가지고 간 뒤부터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아. 우리 민석이 성적도 엄청 많이 올랐다며. 꼭 그런 것도 아닌 게 민석이 잠도 안 자고 열심히 공부했는걸요. 열심히 노력해서 성적이 오른 거 아니겠어요? 암튼 기특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민석이가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게 제사 가지고 간 뒤부터였잖니. 이게 그냥 우연은 아닌 것 같다니까. 할머니가 신기하다는 듯이 말했지만 엄마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물론 작은엄마도 비웃듯 말했고요. 어머님, 그거 다 미신이라니까요.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제사 지는 사람 전부 대박 날게요. 물론 나도 100%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기해서 그렇지. 유리앱이 내내 승진 안 된다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렇게 승진이 된 것도 그렇고 민석이가 상위권으로 간 것도 신기하잖니. 이게 다 유리애미가 복이 있어서 그런 게 확실해. 조상님이 돌봐주고 있는 게야. 할머니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했는데요. 순간 작은엄마 낯빛이 변하더니 마음에 동요가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두의 예상과는 다르게 일이 전개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던 사촌동생 상민이가 수능을 망치는 바람에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게 되었고 제 동생 민석이는 비록 지방대이긴 하지만 치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희비가 엇갈렸다고 해야 할까요? 우리 집은 잔칫집 분위기인 반면 작은 집은 침통한 분위기 그 자체였습니다. 작은 엄마가 아예 알아 누워버리는 바람에 제대로 된 축하도 하지 못한 채 눈치만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주말 작은 엄마가 집에 찾아와서 기가 막힌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요즘 되는 것도 하나 없고 진짜 너무 힘드네요. 왜?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야? 그게 회사가 어려워져서 그이가 정리해고 대상에 올랐다지 뭐예요. 곧 회사까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상민이도 대학 떨어져서 심란해 죽겠는데 진짜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형님은 좋겠어요. 아주버님 승진에 민석이는 치대 가고 진짜 너무 부럽네요. 상민이도 다음에는 꼭 의대에 붙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상민이야 원래 공부 잘했는데 뭔 걱정이겠어. 그래서 말인데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다 보니까 어머님 말씀이 걸리더라고요. 어머님 말씀이라니? 어머님이 뭐라고 했었던가? 그때 어머님이 그랬잖아요. 형님이 제사를 가지고 간 뒤로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다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 안 하던 민석이가 치대를 간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이건 제사랑 연관이 있는 게 분명해요. 동서, 그건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동서가 지금 힘든 일을 많이 겪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뿐이고. 형님, 혹시 제가 제사 가지고 갈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뭐? 제사를 가지고 가다니? 설마 동서가 제사를 가지고 갈 생각은 아닌 거지? 형님네는 술술 다 풀렸으니까 제가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이번 제사부터는 제가 지낼게요. 작은 엄마가 어찌나 단호하게 말을 하던지 엄마가 당황한 채 마치 혼이 나간 사람 마냥 작은 엄마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작은 엄마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설마 제사 못 넘기겠다는 건 아니죠? 형님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부터는 제가 제사 지낼게요. 동서 진짜 할 수 있겠어? 형님도 하는데 제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동안 제가 제사 참석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런다고
그이도 원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제가 제사 지낼게요. 그래도 제사 지내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걱정돼서 그렇지. 왜요? 혹시 형님한테 온 좋은 기운을 제가 다 가져갈까봐 그런 거예요? 아니야. 동서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 엄마 말이 떨어지자마자 작은 엄마가 신나서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사촌 동생이 재수를 하고 있다 보니 작은 엄마 마음이 더욱 간절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해부터 작은 집에서 제사를 지냈는데요. 제사를 앞두고 제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내일이 제사인데 엄마도 가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도 내가 가서 도와준다고 했는데 혼자 다 하겠다고 펄쩍 뛰지 뭐니? 작은 엄마가 혼자 다 한다고 했다고? 내가 가면 부정 탈 수도 있다면서 혼자 다 하겠다고 하더라고. 작은 엄마 너무 심취한 거 아니야? 나도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말을 해도 듣질 않는 걸 어쩌겠어. 라며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날 저녁 제사를 앞두고 작은 집으로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제사 음식이 차려져 있었으니까요. 아니 이게 다 뭐냐? 아무래도 푸짐하게 차려야 좋아하실 것 같아서 많이 차려봤어요. 그냥 간단하게 하라고 했더니 너무 무리를 했구나. 할머니가 작은 엄마를 나무랐지만 작은 엄마는 그저 행복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엄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수를 하던 사촌동생이 또다시 대학 입시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작은 엄마가 대성통곡을 했고요. 결국 사촌동생은 삼수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음 제사에 참석을 한 우리 모두는 또다시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사에 집착을 하게 된 작은 엄마가 제사상을 늘려서 차려놓은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에 할머니가 눈이 휘둥그레진 채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뭐니? 뭐하러 제사상을 2개씩이나 차렸어? 아무래도 정성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대로 차려봤어요. 그래야 조상님이 복을 줄 거 아니에요. 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니? 할머니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말을 했지만 작은 엄마는 그저 뿌듯하다는 표정으로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고 어느 날 엄마가 제게 말했어요. 너 혹시 시간 괜찮으면 엄마 좀 작은 집에 데려다 줘봐. 작은 집에는 왜? 아니, 네 작은 엄마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그렇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사에 너무 빠져있는 것 같아서 말을 좀 해줘야겠어. 운전을 해달라는 말에 엄마와 함께 작은 집에 도착을 했고 엄마가 작은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우리 셋은 한 식당으로 들어갔는데요. 엄마가 작은 엄마에게 말했어요. 제사 음식 차리느라 고생한 것 같아서 내가 밥 한 끼 사줄까 하고 왔어. 그렇지 않아도 형님한테 찾아가 볼까 했어요.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이가 넘어져서 팔에 깁스를 한 거 있죠. 제사를 그렇게나 잘 지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작은 엄마가 울상을 짓고 있자 엄마가 달래듯 말했습니다. 동서, 내가 제사랑은 아무 상관도 없다고 그랬잖아. 사람은 말이야, 잘 되려면 평소에 덕을 많이 쌓아야 하는 법이야. 평소에요? 어떻게 하면 덕을 쌓는 건데요? 우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 그리고 항시 배려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야. 그건 어떻게 하는 건데요? 전에 시댁에서 음식 배달해서 먹었는데 배달 기사님이 조금 늦게 온 거 기억나? 네, 그때 엄청 배고팠는데 음식이 늦게 와서 엄청 짜증났었잖아요. 그랬긴 했지. 그런데 그날 기사님 목소리 들어보니 연세가 좀 있는 것 같던데 내 말이 맞지? 네, 나이가 좀 있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동서한테 연신 죄송하다고 했는데 동서가 짜증난다고 별점 1점 준 거 기억나? 아, 그건 그쪽이 실수한 거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게 장사하는 분들한테는 엄청 중요한 거라고 하더라고. 거기다 기사님에 대해 안 좋은 것도 잔뜩 써놔서 기사님도 상처받았을 거고 말이야. 내 말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 말이야. 그날 음식 먹고 동서가 음식은 맛있다고 했잖아. 그럼 그냥 5점 만점 줘도 되는 거잖아. 굳이 다른 사람 상처 줄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럼 형님은 음식이 맛이 없어도 5점 주는 거예요?
진짜 맛이 없거나 그러면 난 점수 평가를 아예 안 해. 왜냐면 사람 입맛이 다 다른 건데 나로 인해 그분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더라고. 엄마만의 작은 엄마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전혀 말이 안 통하거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집안에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다 보니 심경에 변화가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작은 엄마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자 엄마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도 그래. 상민이 대학 떨어져서 어머님이 상민이한테 계속 용돈 주고 엄청 신경 쓰고 계시잖아. 그렇긴 하죠. 어머니 입장에서는 다 같은 손주인데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시겠어. 그럼 동서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할 수도 있잖아. 그게 바로 덕을 쌓는 거야. 제사상만 근사하게 차린다고 덕이 쌓이겠어? 근데 저는 형님처럼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련한다는 마음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지. 그리고 상민이도 그래. 지금 가장 힘든 건 상민이니까 달달 볶지만 말고 응원을 해줘야지. 동서가 계속 그런 얼굴하고 있으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민이한테 수고한다, 고맙다 그러면서 위로를 해주란 말이야. 알겠어요. 한번 노력해 볼게요. 다행히 작은엄마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 작은엄마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는데요. 우선은 엄마가 제사를 다시 가지고 오겠다고 했지만 작은엄마가 계속 하겠다는 말을 했다네요. 할머니가 놀란 듯 말을 꺼냈거든요. 예, 둘째가 계속 제사를 지낼 생각이라고 하던데 알고 있었던 거니? 그리고 둘째 목소리가 많이 부드러워졌더구나. 어제는 네 시아버지 좋아하는 떡케이크까지 사들고 집에 와서 놀다 갔어. 사람이 어쩜 저렇게 변할 수가 있다니. 할머니가 신기하다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그 뒤 사촌 동생이 다시 의대에 떨어졌지만 닥달을 하는 대신 작은엄마가 진심으로 동생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드디어 사촌 동생이 지방대 의대에 합격을 했답니다. 그날 작은엄마가 엄마 손을 붙들고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데요. 지금도 작은엄마는 바르게 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답니다. 물론 간혹가다 욱하기도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긍정적으로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득 며칠 전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비가 많이 와서 조금 늦게 도착을 했는데요. 작은엄마가 기사님에게 미안한 듯 말을 했어요. 비가 많이 오는데 배달시켜서 죄송해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아닙니다. 늦게 왔는데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럴 수도 있죠. 운전 조심해서 하세요. 인사를 하고 문을 닫는 작은엄마를 보며 가족 모두 한박 웃음을 지었답니다. 그 모습에 예전 일들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